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치약으로 꼼꼼히 양치를 하고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불과 두세 시간이 지나지 않아 입안에서 다시 불쾌한 냄새가 올라오는 순간 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정작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대화 중에 상대가 슬며시 고개를 돌리거나 거리를 두는 그 미묘한 반응을 통해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입니다. 그 작은 몸짓 하나가 내 안의 자신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저는 올해 65, 30해 넘게 치과를 운영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온 치과의사 김도연입니다. 그동안 진료실에서 참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원장님, 저는 하루 3번 양치도 꼬박꼬박하고 가글도 쓰는데 왜 자꾸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걸까요? 손주가 할아버지 냄새 난다고 해서 너무 속상합니다. 이 짧은 말 속에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선 깊은 상처와 자존심의 흔들림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발표를 앞두고도 긴장하는 이유가 내용 때문이 아니라 혹시나 옆 사람이 냄새를 느끼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입 냄새는 단순히 치아 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중요한 모임에 참석할 때, 혹은 사랑하는 가족을 끌어안는 순간조차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심리적 족쇄가 됩니다. 결국에는 자신감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멀어지며 어떤 경우에는 깊은 우울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온 치약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치약은 순간적으로 향을 덮어줄 뿐 입냄새의 원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 직후에는 시원하다가도 두세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불쾌한 냄새가 올라오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더 세게 닦아야 한다고 착각하며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치약이 아니라 우리 주방에서 누구나 쉽게 꺼낼 수 있는 단 하나의 재료가 단 하루 만에 입냄새를 눈에 띄게 줄여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사실 저 역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치과 의사로서 오랫동안 배워온 지식과 달랐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임상 연구 결과와 실제 환자들의 놀라운 체험을 통해 확인한 순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던 바로 그 재료가 입냄새의 근본 원인을 억제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는 여러분께 지난 30해 동안 환자들에게 직접 권해왔고 실제로 단 하루 만에 효과를 확인했던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더 이상 손주의 무심한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더 이상 상대의 미묘한 표정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이제부터 함께 진짜 해결책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입 냄새가 양치를 소홀히 해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입 냄새에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입 냄새가 심해지는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침의 분비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침이 풍부하게 분비되어 입안을 자연스럽게 세척하고 세균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침샘의 기능이 떨어져 입안이 쉽게 건조해지고 그 순간 세균이 빠르게 번식합니다. 이 세균들이 단백질을 분해하며 황화수소 같은 악취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바로 이것이 썩은 계란 냄새와 같은 강력한 입 냄새의 주범이 됩니다. 침의 양이 줄어드는 순간 입 냄새는 단순히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나이를 먹으며 피할 수 없는 고민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잇몸과 치아의 문제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잇몸이 약해지거나 치아 사이가 벌어지면서 세균이 숨어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치주 질환, 잇몸 염증, 충치가 생기면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 썩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이때 발생하는 황화물이 입 냄새를 더욱 심하게 만듭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어떤 환자분은 겉보기에는 치아가 멀쩡해 보였지만 치아 사이 깊숙한 곳에서 염증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냄새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도 잇몸과 치아 상태가 입 냄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 원인은 위나 간 같은 내부 장기의 문제입니다. 위산 역류나 만성 소화 장애가 있는 분들은 속에서 올라오는 특유의 냄새가 입으로 새어나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아무리 양치를 철저히 해도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막을 수 없습니다. 또 간 기능이 약해져도 체내에서 특정 냄새 물질이 혈액을 타고 올라와 호흡으로 배출되면서 입 냄새로 이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입안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 약물 복용의 영향입니다. 고혈압 약, 당뇨약, 항구울제와 같은 약을 오래 복용하는 분들은 부작용으로 침이 마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이 마르면 세균 활동이 활발해지고 결국 입 냄새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다양한 만성 질환으로 인해 여러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아 이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입 냄새는 단순히 양치를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겪게 되는 신체적 변화와 질환,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이웃, 손주는 금세 알아차립니다. 대화 중 상대가 살짝 고개를 돌리는 것만 보아도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자신감이 무너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며 결국 우울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입 냄새는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자존감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이 네 가지 원인 모두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치약처럼 일시적인 향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입 냄새의 원인 자체를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재료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녹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녹차를 그냥 음료 정도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녹차는 단순한 차가 아니라 구강 내 세균과 냄새 물질을 직접 억제하는 천연 구강 청결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녹차 속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에피갈로카테킨알레이트라는 성분이 가장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이 카테킨이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첫째, 입안에서 냄새를 만들어내는 세균을 억제합니다. 입 냄새의 주범은 황화물을 만드는 세균들인데 녹차 카테킨이 이 세균의 증식을 막아버립니다. 둘째, 이미 만들어진 냄새 물질을 중화시킵니다. 썩은 계란 냄새 같은 황화물과 결합해 냄새를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구강 점막을 진정시키고 침 분비를 촉진합니다. 침이 늘어나면 입안이 자연스럽게 세척되면서 냄새가 줄어듭니다. 실제로 일본 교토대학 연구에서는 녹차 추출액으로 양치를 한 그룹이 단 하루 만에 입 냄새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임상 연구에서도 녹차 추출물을 사용한 그룹은 입 냄새의 원인 물질 농도가 크게 줄었고 본인과 주변인의 체감 점수도 확실히 좋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결과입니다. 치약은 어떻게든 강한 향으로 냄새를 덮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양치 직후에는 상쾌한 것 같아도 한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냄새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녹차는 다릅니다. 냄새를 만드는 세균 자체를 줄여주고 냄새 물질을 직접 없애주기 때문에 한 번만 해도 효과가 하루 종일 유지됩니다. 게다가 녹차는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재료입니다. 비싸지 않고 마트나 슈퍼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집에 티백 하나, 이피차 조금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차를 단순히 마시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마실 때는 일부 성분이 위장으로 내려가지만 양치에 직접 사용하면 성분이 입안 구석구석에 닿아 세균을 억제하고 냄새 물질을 중화합니다.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치료제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직접 권했던 방법은 간단합니다. 치약 대신 우려낸 녹차로 양치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는 단 하루 만에 가족이 오늘은 냄새가 확실히 줄었다고 알아차렸다고 이야기한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손주가 더 이상 할아버지 냄새 난다 고 하지 않자 눈물이 핑 돌았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녹차는 입냄새의 원인에 직접 작용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치약이 화장이라면 녹차는 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겉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뽑아내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치약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었던 입 냄새의 문제를 주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녹차라는 해답으로 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녹차가 좋다고 하니 그냥 마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시는 것과 양치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효과를 냅니다. 녹차를 음료로 마실 때는 일부 성분이 위로 내려가지만 입안 구석구석에 있는 세균과 직접 접촉하지는 못합니다. 반면 양치에 활용하면 혀 표면, 잇몸, 치아 사이까지 성분이 닿아 냄새를 만들어내는 원인과 정면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마시는 것만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약으로 닦고 그 다음에 녹차로 각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치약을 먼저 사용하면 강한 향과 계면 활성제가 입안을 덮어 녹차 성분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치약 대신 녹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치약 위에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치약을 빼고 녹차만으로 양치를 해야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우선 녹차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IP차와 티백입니다. 잎차는 차 잎 그대로 말린 것이고 티백은 잘게 분쇄한 가루를 작은 봉지에 넣은 형태입니다. 효과만 놓고 보면 잎차가 더 좋습니다. 카테킨 함량이 높고 추출했을 때 성분이 풍부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에 흔히 있는 티백 녹차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신선한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물로 받은 녹차 티백을 몇 년 동안 찬장에 넣어두고 꺼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녹차의 핵심 성분인 카테킨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실제 실험에서도 보관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카테킨 함량이 절반 가까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같은 양의 녹차라도 신선한 것과 오래된 것 사이에는 효과 차이가 매우 크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입냄새 개선을 위해서는 개봉 후 6개월, 늦어도 1년 이내의 녹차를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오래된 티백도 응급으로 한두 번은 쓸 수 있지만 확실한 효과를 원한다면 되도록 최근에 구입한 신선한 녹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려내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보통 차를 마실 때는 연하게 우리지만 양치용으로 쓸 때는 진하게 우려야 합니다. 컵 한 잔 분량, 약 200ml의 따뜻한 물에 잎차라면 작은 티스푼으로 2스푼, 티백이라면 2개를 넣습니다. 물은 팔팔 끓는 물보다는 살짝 식힌 70도에서 8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성분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5분 정도 우리면 카테킨이 충분히 추출된 진한 녹차물이 됩니다. 이렇게 만든 녹차물은 뜨겁지 않게 청아 비슷한 따뜻한 정도로 식혀 사용해야 합니다. 구강 점막은 민감하기 때문에 너무 뜨겁거나 차가우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소처럼 칫솔을 준비합니다. 치약은 사용하지 않고 우려낸 녹차물을 소량 떠서 칫솔에 묻힙니다. 그 상태에서 치아 바깥면, 안쪽 면, 씹는 면까지 꼼꼼하게 닦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혀와 잇몸입니다. 입 냄새의 상당 부분은 혀 표면에서 올라옵니다. 혀 표면에 하얗게 낀 설태 속에서 냄새균이 번식하기 때문입니다. 칫솔에 녹차물을 묻혀 혀 표면을 부드럽게 쓸어내듯 닦으면 냄새의 원인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잇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잇몸 라인과 치아 사이에 음식 찌꺼기가 잘 끼고 그 부분에서 세균이 증식합니다. 녹차물로 잇몸 부위를 닦아내면 항균 작용이 직접적으로 염증과 냄새를 막아줍니다. 양치가 끝나면 헹구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남은 녹차물을 입에 머금고 30초에서 1분 정도 가글하듯 헹궈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입안 구석구석, 치아 사이, 혀와 잇몸 사이까지 녹차물이 닿을 수 있도록 천천히 굴리며 헹구는 것입니다. 마치 약액을 입 전체에 적신다는 느낌으로 하면 좋습니다. 헹구고 나면 입안이 한결 상쾌해지고 치약 특유의 인공적인 향 대신 은은한 차 향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치약과 다른 점입니다. 치약은 향이 사라지면 다시 냄새가 올라오지만 녹차는 세균 억제와 냄새 제거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속력이 훨씬 강합니다. 이 방법을 하루에 몇 번 하면 좋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아침과 저녁 2번입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저녁에는 자기 전에 하면 하루 종일 상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밤새 침 분비가 줄어 세균이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녹차로 양치하면 하루 종일 입 냄새가 크게 줄어듭니다.
만약 점심 식사 후에도 입냄새가 걱정된다면 휴대용 티백 하나를 챙겨 간단히 우려낸 뒤 헹구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정말로 치약 대신 녹차만으로 효과가 있을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이 똑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본 분들은 대부분 놀랄 만큼 빠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 만에 배우자가 오늘은 입냄새가 사라진 것 같다고 말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안기면서 이제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눈물이 났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치약의 역할은 사실 임시 방편일 뿐이고 너무나 평범해 보여 간과했던 녹차가 입냄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반전의 진실입니다. 지금까지 녹차가 단순히 입냄새를 덮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하고 어떤 점들을 반드시 주의해야 할까요? 이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히려 효과가 줄어들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올바른 방법을 정확히 지켜낼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먼저 사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녹차를 진하게 우려내어 청과 비슷한 미지근한 온도로 식힌 뒤 칫솔에 묻혀 치아와 잇몸, 혀까지 꼼꼼히 닦습니다. 이때 치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치약의 인공향과 계면활성제가 녹차 성분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잇몸 라인과 치아 사이, 그리고 혀 표면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양치 후에는 남은 녹차물을 입에 머금고 30초에서 1분 정도 각을 하듯 천천히 굴리며 헹구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세균 억제와 냄새 제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치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속력을 얻게 됩니다. 이 과정을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새 침 분비가 줄어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녹차로 양치하면 하루 종일 상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도 자기 전에 꼭 해주시면 밤 동안 세균의 번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 입 냄새가 걱정된다면 휴대용 티백을 챙겨 간단히 우려낸 뒤 헹구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녹차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지나치게 진하게 우리지 않는 것입니다. 더 진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녹차는 카페인과 탄닌이 들어있습니다. 너무 진하게 우리면 이 성분들이 과도하게 작용해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 어지럼증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적당한 농도는 컵 한 잔, 약 200ml의 이피차 2스푼 혹은 티백 2개 정도입니다. 이는 대략 3.4g에 해당합니다. 이 이상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복에 바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속이 빈 상태에서 아주 진한 녹차로 양치하거나 가글을 하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는 먼저 맑은 물을 한두 모금 마셔 위를 보호한 뒤 그 다음에 녹차로 양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사용 후 삼키지 않고 반드시 뱉어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녹차 자체는 음료로 마셔도 안전하지만 양치 후 남은 액체에는 세균과 음식 찌꺼기가 섞여 있습니다. 이를 삼키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뱉어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맑은 물로 한 번 더 헹구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치아 착색에 대한 주의입니다. 녹차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있어 장기간 사용할 경우 치아 표면에 약간의 착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커피나 홍차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치아가 누렇게 변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일반 치약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녹차 80%와 치약 20% 병행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이 주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이 많은 음식과 음료를 조심해야 합니다. 녹차도 칼륨이 들어있으므로 과도하게 사용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심장 질환이나 부정맥이 있는 분들은 카페인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녹차를 진하게 우리거나 너무 자주 쓰면 심장이 두근거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녹차 속 비타민 K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양치 후에는 대부분 뱉어냄으로 큰 문제는 없지만 혹시라도 삼키는 습관이 있거나 평소에 녹차를 음료로도 많이 마신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곱 번째는 민감한 잇몸이나 구강 점막을 가진 분들이 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녹차 속 탄닌은 떫은 맛을 내며 구강 점막을 살짝 수축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성질이 항염 효과로 작용하지만 민감한 분들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 후 입안이 당기거나 건조해진다면 농도를 조금 연하게 하거나 헹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효과를 욕심내지 말고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만에 확 줄었다는 체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입냄새는 생활습관, 질환, 구강 상태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했다고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만에 줄었다고 해서 바로 멈추지 말고 아침 저녁 2번의 습관을 꾸준히 쌓아야만 입냄새 고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권했습니다. 어떤 분은 단 하루 만에 가족이 오늘은 냄새가 줄었다고 말해주어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손주가 할아버지 냄새 안 나라고 말해주었을 때 눈물이 핑 돌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만큼 체감 효과가 빠르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효과를 유지하려면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녹차를 이용한 양치는 단순한 비법이 아니라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하루 아침 저녁 2번 이입차나 티백으로 진하게 우리어 칫솔질과 가글을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치약으로 함께 관리하면 됩니다. 이 습관만으로도 입냄새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무엇보다 자신감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입냄새는 단순히 개인의 불편을 넘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고 자존심을 무너뜨리며 결국 삶 전체를 위축시키는 문제입니다. 냄새 때문에 사람을 피하고 모임을 피하고 심지어 가족의 웃음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사회에서 점점 고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녹차 하나만으로도 이런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위생관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삶을 되찾는 열쇠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치약이 입냄새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녹차라는 너무나 평범한 재료가 오히려 강력한 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순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아니면 내일 아침부터 직접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습관이 바뀌어야 인생이 달라지고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와 관계, 나아가 삶 전체를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치약 대신 녹차로 양치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기구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집 주방에 있는 녹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컵에 티백 2개를 넣고 5분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물로 치아와 잇몸, 혀를 닦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입안 구석구석을 천천히 헹군 뒤 뱉어내 보십시오. 단 하루 만에 입안이 달라지고 가족의 반응도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평소 남편과 대화할 때마다 상대가 고개를 돌려 속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녹차 양치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남편이 먼저 다가와 오늘은 상쾌하다고 말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할아버지는 손주가 더 이상 냄새 난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안기면서 할아버지 냄새가 좋아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다고 고백했습니다. 입 냄새가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불쾌한 냄새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웃음과 사랑을 다시 되찾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냄새 때문에 누군가를 피하고 말을 줄이던 분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도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삶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치약이 줄 수 없었던 자신감, 녹차가 되찾아 줍니다. 물론 모든 변화는 꾸준함에서 완성됩니다. 하루 만에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아침, 저녁 2번, 일주일에 4~5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약속이나 모임이 있는 날에는 전날 밤과 당일 아침에 한 번 더 하시면 더욱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쌓이면 입냄새 걱정은 점점 잊혀지고 대신 웃음과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입냄새는 단순한 구강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와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는 가족과도 편히 웃지 못하게 만들며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보이지 않는 족쇄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은 돈도 많이 들지 않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녹차 하나만 있으면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나서도 언젠가 해봐야지 하고 미루실 건가요? 아니면 오늘 밤부터 당장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제와 달라진 상쾌함을 느끼고 가족의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되찾고 더 오래 웃으며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녹차 양치법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모여 인생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입냄새 때문에 곤란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자신만의 관리법이나 비밀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과 노후, 생활에 필요한 지혜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와 당당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줄 것입니다.